안녕하세요. 옥석 가리기입니다. 요즘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투자자들은 토지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주택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토지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까지의 주택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거래는 1년 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고금리 기조와 자산 하락 우려 등에 따라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모두 38만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3만 7,317건에 비해 47.7%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거래가 크게 줄어 15만 4,448건으로 57.3% 급감했는데요. 서울은 4만 3,818건으로 53.8% 줄었습니다. 지방 거래량은 38.5% 감소한 23만 94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 지역을 대폭 풀었음에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4.8로 지난주보다 1.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는 2019년 10월 둘째 주 조사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8.5로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넷 매물 건수 조사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정부가 허용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간에 집을 팔려는 수요로 급매물이 늘고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 예고로 인해 매수세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주택거래 급감으로 지방정부 세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올 들어 1월에서 7월 부동산 거래가 21만 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만 5,390건보다 41.0% 줄면서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5조 4,2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6.9% 줄어든 액수입니다. 요즘 주택시장 상황을 2008년 무렵 국제금융위기 시절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금융위기가 국내 주택시장에 직접 미친 충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800조 원을 넘어섰고 미미했던 전세대출도 200조 원을 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분석하면 총량이 아닌 개별 가구별 부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보유 가구 중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40% 이상인 가벼운 의미의 부채 위험 가구 비중은 2011년 11.4% 수준이었으나 2021년 16.5%로 높아졌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에서 30대 가구 중 부채 위험 가구 비율이 해당 기간 12.6%에서 23.7%로 유난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영끌 현상의 부작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규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투자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토지 투자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의해 폭로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투자가 가장 쉬운 투자 방법입니다. 가장 리스크가 적은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선 주택은 취득세, 보유세, 대출 규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등 투자하기 위한 비용을 많이 치루어야 합니다. 토지는 투자할 때 취득세, 보유세, 대출 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의 변동 없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국책사업은 토지시장의 버팀목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19년에 수립되어 2020에서 204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2019년 말 대통령 공고 제295호로 고시되었습니다. 토지시장 호재 넘치는 전국이 유망 투자처들은 철도, 도로, 항만, 공항 SOC 사업은 계속되고 경제 침체기에도 땅값의 지상 상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원형지인 토지, 전, 값, 임야 등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플러스 땅값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토지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큰 돈만 갖고 계신 분들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적은 금액의 투자처를 찾기 위해 부동산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탐방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가 발품 팔아 다니면 제일 좋겠지만 직장에 매여 있는 분들은 직접 다니는 것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찾아가 컨설팅 회사에 문의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로의 발품을 다니시는 것도 좋은 임장 중의 하나입니다. 쉬엄쉬엄 일하고 싶을 때가 오면 부동산 토지의 가격 상승이 담보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토지 투자는 내가 원하는 시기, 노후의 비빌언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장하고 왔던 안성을 소개하려 합니다. 경기도 안성은 40여 개의 산업단지 중 크게 동신일반 산업단지, SK스마트 코어폴리스 산업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주택 수급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안성의 아양지구, 당황지구, 건지지구로 나누어 택지 공급을 마친 곳과 분양 중인 곳, 준비 중인 곳이 있습니다. 안성의 건지지구는 지금의 원형지의 토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2종 주거지인 아파트 부지는 1차 보상이 끝난 곳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동의서를 발행되고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께 적은 금액으로도 토지에 투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5천만 원 들고 부동산에 가셔도 건지리에 사실 수 있는 토지가 없으실 겁니다. 처음 투자하는 금액 부담 없는 선에서 도전해보세요. 가지 않았던 길이라 조금은 두려울 수 있으나 첫발 내딛는 도전의 시작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 지금 시도해보기 좋은 장세입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큰 힘입니다.